서랍에서 부조 봉투를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금액을 쓸 수가 없습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인데 통장 잔액은 바닥입니다. 유리지갑입니다. 이 고통은 오래전 작은 허영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래전 거실 탁자에서 부조 봉투를 보며 망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후회를 안고 사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신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함께 나눠보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마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따라가 보고 옛 지혜를 들어본 뒤 마지막으로 아직 늦지 않은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거실 탁자 위에 초대장이 놓여 있습니다. 조카 결혼식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듭니다. 흰 봉투입니다. 깨끗합니다. 봉투에 얼마를 넣어야 할까? 고민됩니다. 형님네는 50만 원을 낼 겁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동생네도 30만 원은 낼 겁니다. 나만 적게 낼 수 없습니다. 형제 중에 나만 적게 내면 뭐라고 할까요? 셋째가 요즘 형편이 어렵나 봐 그렇게 수군거릴 겁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을 봅니다. 80만 원 남았습니다. 이번 달 공과금 내고 약값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체면은 지켜야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시 봉투를 봅니다. 얼마를 넣어야 할까? 50만 원? 형님과 똑같이. 하지만 그러면 이번 달을 어떻게 버틸까요? 30만 원? 그래도 체면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님네보다 적습니다. 10만 원으로 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너무 적습니다. 형제들이 뭐라고 할지 뻔합니다. 이렇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저녁 8시입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말을 꺼내야 할까요? 이번 달 형편이 빠듯해서 하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알고 있을 겁니다. 통장 잔액을.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모른 척합니다.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습니다. 청첩장 옆에 나란히 놓습니다. 내일 쓰자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마음이 정해질까요? 아닙니다.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지난달에도 이랬습니다. 친구 아들 결혼식이었습니다. 30만 원을 냈습니다. 그 돈 내고 나서 보름 동안 라면만 먹었습니다. 고기 한 점 못 사 먹었습니다. 배우자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 반찬이 부실한지. 그전 달에도 있었습니다. 동창 딸 결혼식. 30만 원 냈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 갈 수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도 무릎이 아픕니다. 계단 오를 때마다 시큰합니다. 병원은 아직 못 갔습니다. 매달 이렇습니다. 경조사가 한두 건씩은 있습니다. 친척, 친구, 동료, 이웃 모두 가야 합니다. 모두 부조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관계가 끊깁니다. 그 사람 인심 없어 소문이 납니다. 요즘 경조사도 안 와 뒷말이 나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평생 쌓아온 관계입니다. 체면도 있습니다. 다시 봉투를 듭니다. 오늘은 결정해야 합니다. 40만 원.
너무 많습니다. 30만 원. 형님 내보다 적습니다. 20만 원. 이것도 망설여집니다. 조카 결혼식인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오래도록 앉아 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봉투를 서랍에 넣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하자고. 하지만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만 봅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50만 원 내면 30만 원 남습니다. 30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틸까요? 공과금 10만 원, 약값 5만 원, 식비 20만 원. 계산이 안 맞습니다. 30만 원 내면 50만 원 남습니다.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체면이 구겨집니다. 뒤척입니다. 여러 번 뒤척입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여전히 잠이 안 옵니다. 옆에서 배우자가 잠들어 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편안해 보입니다. 나만 이렇게 괴로운가 봅니다. 나만 잠을 못 자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경조사 때마다 남들만큼 냈습니다. 아니, 남들보다 더 냈습니다. 체면 때문입니다. 남들 눈 때문입니다. 뒤처지기 싫어서입니다. 젊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친구 결혼식에 10만 원씩 냈습니다. 그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될 때였습니다. 10만 원이면 일주일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만큼 냈으니까요. 나만 적게 낼 순 없었습니다. 결혼하고도 그랬습니다. 친척 경조사, 동료 경조사 모두 갔습니다. 배우자가 말했습니다. 꼭 다 가야 해요? 형편이 빠듯한데. 하지만 고집을 부렸습니다. 가야 해. 안 가면 뭐라고 하겠어. 자식 키울 때도 그랬습니다. 등록금 마련하기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경조사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지켰습니다. 자식한테 미안했습니다. 용돈도 제대로 못 줬습니다. 학원도 많이 못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들 눈은 의식했습니다. 경조사에 적게 내면 쪼잔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금 받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조사 봉투만큼은 두툼하게 했습니다.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남들 눈치를 봤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계가 소중하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돈으로 맺은 관계는 약하다는 것을, 부조 많이 한다고 진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경조사 초대장 받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금액 쓸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적게 내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안 가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습니다. 70을 넘겼습니다. 경조사 갈 일도 줄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경조사는 이제 부고가 더 많습니다. 조의금도 부담입니다. 10만 원은 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면 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3번씩 있습니다. 50만 원, 60만 원이 나갑니다.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적금을 깨야 합니다. 비상금을 써야 합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빠 경조사비 좀 그런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했습니다. 이제 와서 손 벌릴 순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팁니다. 쪼개고 아껴가며 버팁니다. 고기 사 먹는 횟수를 줄입니다. 외식은 하지 않습니다. 옷도 안 삽니다. 병원도 미룹니다. 무릎 아파도 참습니다. 이가 아파도 견딥니다. 그렇게 아껴서 경조사비를 마련합니다. 체면을 지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나를 위한 삶을 못 살까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젊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달리 살 겁니다. 경조사를 가대 형편에 맞게 낼 겁니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내 형편대로 체면보다 실속을 챙길 겁니다. 허영을 부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적게 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겁니다. 갑자기 왜 저래? 돈이 떨어졌나 봐.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싫습니다. 체면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삽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평생 쌓아온 패턴대로 오늘 밤도 잠을 못 잡니다. 내일도 봉투 앞에서 망설일 겁니다.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계속 이럴 겁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바꿀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묻습니다. 정말 바꿀 수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저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우편함에서 초대장을 꺼냅니다. 동창회 초대장입니다. 다음 달 모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입니다. 초대장을 펼쳐봅니다.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호텔 뷔페입니다. 인당 5만 원입니다. 거실로 들어갑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초대장을 탁자 위에 놓습니다. 가야 할까요? 가고 싶습니다. 친구들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집니다. 5만 원이 부담입니다. 아니, 5만 원만이 아닙니다. 옷도 사야 합니다. 머리도 해야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멋있게 보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그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업도 괜찮았습니다. 벌이가 좋았습니다. 동창회 갈 때마다 좋은 옷 입었습니다. 비싼 식당에서도 스스럼 없이 계산했습니다. 친구들한테 한턱도 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했습니다. 역시 자네가 최고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체면도 섰습니다. 자존심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사업은 망했습니다. 그 후로 빚을 갚느라 고생했습니다. 겨우겨우 최근에야 정리됐습니다. 이제 연금으로 삽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빠듯합니다. 초대장을 다시 봅니다. 호텔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급 호텔입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곳입니다. 그때는 부담 없이 갔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5만 원이 큰 돈입니다.
한 달 식비의 4분의 1입니다. 가지 말까요? 안 간다고 연락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왜 안 나와? 물을 겁니다. 핑계를 대야 할까요?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일이 있어서. 하지만 그런 핑계는 한두 번입니다. 계속 안 나가면 눈치챌 겁니다. 돈이 없나 봐, 형편이 어려운가 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것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옷장을 엽니다. 옷을 뒤적입니다. 입을 만한 게 있을까요? 정장이 걸려 있습니다. 오래전에 산 겁니다. 꺼내봅니다. 거울 앞에 대봅니다. 낡았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유행도 지났습니다. 이걸 입고 갈 순 없습니다. 친구들이 볼 겁니다.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어?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새 옷을 사야 할까요? 백화점에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옷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동창회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머리도 문제입니다. 미용실에 가야 합니다. 염색도 해야 합니다. 새치가 많습니다. 머리도 길었습니다. 손질이 필요합니다. 미용실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커트에 염색까지 하면 너무도 부담입니다. 동창회비 옷머리. 말도 안 됩니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포기해야 할까요? 안 가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오랜만에 보고 싶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학창 시절 추억도 떠올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초라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가난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의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잘 나가던 때의 나를, 지금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그때의 당당한 모습을 기억해 주길.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상황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할까요? 형편이 어렵다는 걸,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평생 잘난 척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들을 약간 무시한 기억도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큰 소리 쳤습니다. 항상 친구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이제 와서 초라해질 순 없습니다. 체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초대장을 서랍에 넣습니다.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내일도 답은 같을 겁니다. 모레도 다음 주도 결국 안 갈 겁니다. 핑계를 대고 거절할 겁니다. 친구들은 이해할까요? 아니면 서운해할까요? 요즘 왜 연락도 없고 얼굴도 안 보여? 그런 말을 들을까요?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그렇게 평가받을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혼자 방에 앉아 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집니다. 저녁이 됩니다. 여전히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배우자가 저녁 먹으라고 부릅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숟가락을 듭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대답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면 서러울 것 같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동창회도 못 간다고 말하기가 창피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전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합니다. 오래도록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젊었을 때로 돌아가 봅니다. 그때는 잘 나갔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돈이 잘 벌렸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자랑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잘 돼 돈 좀 벌었어. 비싼 차를 샀습니다.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내 새 차야. 어때? 좋은 식당에 친구들을 데려갔습니다. 계산은 항상 제가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그 말을 좋아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허영이었습니다. 과시였습니다.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친구들의 관심을 샀습니다. 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진짜 우정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거품이었습니다. 겉모습이었습니다.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숨겼습니다. 여전히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여전히 계산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통장이 비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체면을 지켰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1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망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했습니다. 요즘 왜 안 나와? 무슨 일 있어? 핑계를 댔습니다. 바빠서 집에 일이 있어서. 한두 번은 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피하니까 친구들도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뜸합니다. 가끔 오는 초대장뿐입니다. 가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가난한 모습, 초라한 모습. 과거에 화려했던 나와 너무 다릅니다. 그 격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친구들이 이해할 거라는 걸, 형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평생 쌓아온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그 이미지가 무너지는 게 두렵습니다. 체면이 깨지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계속 피합니다. 연락을 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외롭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이게 나를 지키는 길일까요? 아니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길일까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젊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달리 살 겁니다. 허영을 부리지 않을 겁니다. 과시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나를 보여줄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돈이 많든 적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솔직하게 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 않을 겁니다. 친구들과 멀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요?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친구들아, 사실은 내가 망했어. 형편이 어려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숨겼습니다.
너무 많이 거짓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진실을 말하면 친구들이 실망할까요? 배신감을 느낄까요? 그동안 우릴 속였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해해 줄까요? 힘들었겠다. 그렇게 말해 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용기가 안 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삽니다. 숨고 피하고 외로워하며 오늘도 초대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에도 그럴 겁니다. 평생 이렇게 살까요? 친구 없이 홀로. 가슴이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참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약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미 약합니다. 겉만 강한 척할 뿐입니다. 속은 무너졌습니다.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서러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이야기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 한 줄이라도 함께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지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 부모님 사진이 있습니다. 영정 사진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먼지가 쌓였습니다. 액자에 먼지가 두껍게 앉았습니다. 걸레를 가지고 옵니다. 액자를 닦습니다. 천천히 닦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선명해집니다. 웃고 계십니다. 따뜻한 미소입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액자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한참을 바라봅니다. 뒤를 돌아 서재로 갑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서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입니다. 어머니 집 서류입니다. 꺼내서 펼쳐봅니다. 명의가 바뀌어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의논했습니다. 집은 누가 가질까? 막내인 제가 모셨습니다. 말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들도 동의했습니다. 아니, 동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들이 불만을 품었습니다. 서류를 보며 그날을 떠올립니다. 3년 전 그날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넷이 모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산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하지?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팔아서 나눠야지. 셋째 형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공평해.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 집에는 추억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산 집이었습니다. 말년을 함께 보낸 집이었습니다.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형들은 팔자고 했으니까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면 안 될까요? 형들이 쳐다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큰형이 물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말년을 함께 보냈고요. 형들이 침묵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그럼 형들은 뭘 받아?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집값을 나눠서요. 집값이 얼만데? 2억 5천 정도 됩니다. 넷으로 나누면 한 명당 6천만 원씩이요. 형들이 다시 침묵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요. 형들이 고민했습니다.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가져. 고맙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집은 제가 가지기로.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6천만 원씩 세시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마련할까요?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어떻게 할까요? 친구한테 빌렸습니다. 그렇게 돈을 만들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형들에게 나눠줬습니다. 6천만 원씩 형들은 받았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습니다. 형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명절에 만났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그 집 요즘 값이 올랐다며? 네, 조금 올랐습니다. 얼마나? 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1억 원이나 올랐네? 네. 그럼 넌 1억 원을 번 거네. 우린 6천만 원만 받았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형도 거들었습니다. 그때 팔았으면 우리도 더 받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됐지. 손해본 건 우리야. 큰형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형제들과 서먹해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제가 형들에게 손해를 끼친 걸까요? 욕심을 부린 걸까요? 하지만 저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친구한테 빌린 돈도 갚았습니다. 힘들게 갚았습니다. 집값이 오른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시장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득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형들과 더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안 모였습니다. 큰형이 연락했습니다. 올해는 각자 지내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제가 남이 됐습니다. 부모님 재산 때문에 혼자 어머니 집에 앉아 있습니다. 빈집입니다. 어머니는 안 계십니다. 형제들도 안 옵니다. 혼자입니다. 쓸쓸합니다. 이 집을 지키려고 형제를 잃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제 잘못인가요? 형들 잘못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왜 집을 가지려고 했을까요? 팔았어야 했습니다. 형들 말대로 팔아서 나눴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공평했을 겁니다. 형제 사이가 틀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집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신 집이었습니다. 평생 사신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남에게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추억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욕심이었을까요? 제 욕심이었을까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형제가 싸우는 걸 보시면 슬퍼하실까요? 재산 때문에 싸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머리로는 압니다. 집보다 형제가 소중하다는 걸, 돈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무시했습니다. 집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기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제 집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형제가 화목한 걸 원하셨을 겁니다. 집보다 형제를. 하지만 저는 집을 선택했습니다. 형제를 버렸습니다. 지금 후회합니다. 늦었지만 후회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집은 제 명의입니다. 대출도 다 갚았습니다. 형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미안합니다. 집을 팔아서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하지만 그것도 이상합니다. 지금 와서 집을 팔면 형들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 팔면 더 비싸게 팔리잖아. 왜 진작 안 팔았어? 그럴 겁니다. 어떻게 해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형들 말대로 집을 팔겠습니다. 공평하게 나누겠습니다. 집보다 형제를 선택하겠습니다. 추억보다 관계를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혼자 어머니 집에 앉아 있습니다. 오래도록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봅니다. 웃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형제를 지켰어야 했는데 집을 지켰습니다. 이 집 때문에 형제가 남이 됐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한참을 웁니다. 소리 없이 웁니다. 집은 있는데 형제는 없습니다. 집은 지켰는데 가족은 잃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한 걸까요? 이게 효도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실패입니다. 제 인생의 실패입니다. 돈과 집 때문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부모님 유산 때문에 형제를 버렸습니다. 어리석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평생 이 후회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평생 이 죄책감을 짊어지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후회 안고 계신가요? 이런 마음들을 표현한 옛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옹고지신이라는 말입니다. 옛것을 익히고 나서 새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지혜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옛날 공자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해질 수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옛것을 익히면 새것을 알게 된다. 과거를 배우면 미래를 알게 되느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면 지혜를 얻습니다. 실수를 돌아보면 교훈을 배웁니다. 과거는 선생님입니다. 후회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댓글에 공감됩니다 한마디나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 한 줄 남겨주세요. 이런 작은 연결이
우리 모두에게 큰 따뜻함이 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경조사 부담으로 힘들어하신 어르신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금액을 큰 부담이었습니다. 체면과 형편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하지만 바닥난 통장. 과거를 돌아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젊었을 때부터 체면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더 내려고 했습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정받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았을까요? 그게 진짜 관계였을까요? 돈으로 맺은 관계는 약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관계도 끊깁니다. 진짜 친구라면 형편을 이해합니다. 진짜 친척이라면 배려해 줍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보입니다. 모두 헛된 집착입니다. 이제 지혜를 새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솔직해져야 합니다. 형편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 형편이 빠듯합니다. 말하는 겁니다. 친척에게, 친구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일입니다.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진짜 관계라면 이해해 줍니다. 그럴 수 있지. 형편대로 해 말해 줍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돈으로만 이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경조사 금액을 줄입니다. 형편에 맞게 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합니다. 적게 내도 진심이면 전해집니다. 많이 내도 마음이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경조사를 선택합니다. 모든 곳에 갈 필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곳만 갑니다. 꼭 가야 할 곳만 갑니다. 나머지는 양해를 구합니다. 형편상 못 가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해해주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자신을 위한 돈을 씁니다. 병원도 가고 약도 사고 영양제도 삽니다. 체면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남들 눈보다 내 몸이 소중합니다. 건강해야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야 관계도 지속됩니다. 아픈 몸으로 체면 지키는 것보다 건강한 몸으로 솔직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배우자와 대화합니다. 이제는 우리 형편대로 삽시다 말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함께 계획합니다. 이번 달 경조사는 얼마까지, 다음 달은 얼마까지. 둘이 합의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배웁니다. 체면은 허상이었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솔직함이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삽니다. 있는 그대로, 형편대로, 당당하게 체면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볍습니다. 부조봉투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적게 내도 괜찮습니다. 못 가도 괜찮습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봅니다. 작은 것부터 다음 경조사 때 솔직하게 말해 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창의 초대장을 서랍에 넣던 그 마음 기억하시나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과거의 화려함과 지금의 초라함 사이에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젊었을 때 허영을 부렸습니다. 과시했습니다.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이려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돈을 썼습니다. 많이 썼습니다. 계산도 하고 선물도 하고 자랑도 했습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부러운 눈빛을 받았습니다. 칭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우정이었을까요? 진짜 인정이었을까요? 돈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으면 흩어질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보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헛된 허영이, 이제 지혜를 새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를 구분합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친구. 그런 친구에게는 솔직해집니다. 요즘 형편이 어렵다 말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해합니다. 오히려 걱정해 줍니다. 힘들었겠다 위로해 줍니다. 동창회에 갑니다. 하지만 달라진 모습으로 갑니다. 비싼 옷 안 입어도 괜찮습니다. 있는 옷을 깨끗이 입습니다. 머리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단정하게 빗으면 됩니다. 계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각자 내면 됩니다. 예전의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화려했던 나를. 하지만 지금의 나도 보여줍니다. 솔직한 나를. 진짜 나를. 요즘 형편이 예전 같지 않아 떳떳하게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부침이 있습니다. 누구나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성공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였다가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친구들 반응을 봅니다. 이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진짜입니다. 무시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가짜였습니다.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친구만 남깁니다. 숫자는 줄어도 괜찮습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10명의 가짜 친구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과거의 허영을 내려놓습니다. 과시를 멈춥니다. 지금부터는 진짜로 삽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가난해도 떳떳합니다. 초라해 보여도 당당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이제는 압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배웁니다. 허영은 공허했다는 것을, 진실이 힘이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삽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합니다.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솔직하게 말합니다.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자주 못 나갔어. 미안해.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형편 나아지면 나오면 되지. 그 친구들과 다시 만납니다. 비싼 곳 아닌 곳에서, 공원에서 저렴한 식당에서,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납니다. 과거 이야기를 나눕니다. 추억을 나눕니다. 행복합니다. 예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진짜이니까, 솔직하니까,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진짜 친구가 생겼으니까,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오늘부터 시작해봅니다. 한 명에게라도 솔직하게 말해봅니다. 사실은 말이야 시작하면 됩니다. 용기를 내면 됩니다. 처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면 가볍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이런 마음 공감되시나요? 어머니 집 서리를 보며 눈물 흘리던 그 마음 기억하시나요? 집은 지켰지만 형제를 잃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이 남이 됐습니다. 과거를 돌아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집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추억이 담긴 집을,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기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집을 지키는 것보다 형제가 화목한 걸 원하셨을 겁니다. 재산보다 자식들이 사이좋은 걸 바라셨을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보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어긋난 우선순위가 이제 지혜를 새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형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형들에게 연락합니다. 용기를 냅니다. 형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말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집 때문에 형제가 틀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형들이 들어줄까요? 용서해 줄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해야 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릅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집을 팔겠습니다. 다시 공평하게 나누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차액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드리겠습니다. 진심을 보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형들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양심에 떳떳합니다. 노력했으니까. 형들이 받아준다면 더 좋습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돈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집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형제를 되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족을 되찾는 게 더 소중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배웁니다. 재산은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관계만 남는다는 것을, 집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돈은 언젠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관계는 평생 갑니다. 추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 이제 압니다. 부모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인지 이제 압니다. 재산이 아니라 화목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삽니다. 재산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형제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 형님 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됩니다.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묻지 않으면 영원히 모릅니다. 용기를 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체면을 버립니다. 형제가 더 중요합니다.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배웁니다. 집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새롭게 삽니다. 관계 중심으로, 사랑 중심으로 오늘부터 시작해 봅니다. 한 통화로, 한 문자로, 한 만남으로.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3가지 이야기를 되돌아봅니다. 경조사 부담으로 괴로운 마음 체면 때문에, 외로운 마음 유산 때문에, 형제를 잃은 마음. 모두 다른 이야기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선택 때문에 생긴 마음입니다. 과거의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과거의 허영을 부렸습니다. 과거의 재산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지금의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후회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옹고지시는 말합니다. 옛것을 익히면 새것을 안다고, 과거를 돌아보면 지혜를 얻는다고, 실수를 배우면 바른 길을 찾는다고.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교훈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체면보다 솔직함이 중요합니다. 평생 체면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남들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행복을 가져왔나요? 아닙니다. 고통만 가져왔습니다. 진짜 관계는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진짜가 됩니다. 가난해도 솔직하면 존중받습니다. 부자여도 거짓이면 무시받습니다. 그리고 허영보다 진실이 강합니다. 과거에 과시했습니다. 있는 것보다 크게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나였나요? 아닙니다. 가면이었습니다. 가면은 언젠가 벗겨집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진실하면 벗겨질 것도 없습니다. 들킬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보다 관계가 소중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싸웁니다. 유산 때문에 가족이 틀어집니다. 하지만 돈은 사라집니다. 재산은 무너집니다. 관계만 남습니다. 추억만 남습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 명확합니다. 관계입니다.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합치면 하나가 됩니다. 진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옹고지신이라는 말로 전해주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라고, 실수를 배우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과거를 돌아봅니다. 솔직하게 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면 반복됩니다. 변화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성장은 반성에서 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과거의 그때, 기억을 그때, 마음을 글로 써보세요. 과거 후회스러운 일을 적습니다. 나는 체면 때문에 경조사비를 많이 냈다. 나는 허영 때문에 친구들에게 과시했다. 나는 욕심 때문에 형제와 싸웠다. 적고 나서 옆에 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통장이 텅 비었다. 친구들과 멀어졌다. 형제가 남이 됐다. 보입니다. 인과관계가, 선택과 결과가, 그 다음 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형편대로 내겠다. 솔직하게 살겠다. 형제에게 사과하겠다. 이렇게 적으면 명확해집니다. 길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솔직할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여보 사실은 말이야. 친한 친구에게 말합니다. 너한테만 솔직하게 말할게. 진심을 말합니다. 숨겨왔던 것을, 부끄러웠던 것을, 요즘 형편이 어려워. 과거에 허영 부렸어. 형제한테 미안해. 말하면 가볍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 사람이 이해해주면 용기가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경조사 때 솔직하게 말해봅니다. 형편상 조금만 내겠습니다. 다음 동창회 때 있는 옷을 입고 갑니다. 새 옷 사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짧게라도 연락합니다. 형님 잘 지내시죠? 작은 시도입니다. 하지만 시작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면 다음번은 쉽습니다.
두 번 하면 그 다음은 더 쉽습니다. 습관이 됩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합니다. 없는 것을 세면 불행합니다. 있는 것을 세면 행복합니다. 매일 감사함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었다. 배우자가 옆에 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 작은 것들입니다. 당연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게 사실은 감사한 겁니다. 감사 목록을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가진 게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체면이 덜 중요해집니다. 남들과 비교가 덜 됩니다. 더 나아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종이에 씁니다. 중요한 사람 10명, 배우자, 자식, 형제, 가까운 친구. 이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시간을, 마음을, 진심을. 나머지는 양해를 구합니다. 모든 경조사에 못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만 깊게 유지합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용기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솔직해지는 용기, 인정하는 용기, 변화하는 용기. 처음은 두렵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지, 무시당하면 어쩌지. 하지만 안 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하면 적어도 시도는 했습니다. 시도한 것만으로도 자랑스럽습니다. 용기 낸 것만으로도 성장입니다.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깊게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는데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됩니다. 진심을 보이면 됩니다. 형제에게 사과했는데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완벽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넘어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실수해도 배우면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배워서 미래로 가는 겁니다. 지혜를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옹고지신의 진짜 의미입니다. 후회는 짐이 아닙니다. 교과서입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수업입니다. 과거는 적이 아닙니다.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에게 배웁니다. 겸손하게 배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배웠습니다. 배우고 나면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얻는 지혜는 특별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입니다. 경험해야 아는 것들입니다. 지금 78이라면 충분히 배웠습니다.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 배움을 지혜로 만들 차례입니다. 그 경험을 교훈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옹고지신입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압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미래가 보입니다. 실수를 배우니 바른 길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 길을 걷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당당하게.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실수도 했지만 그게 인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는 자세입니다. 변하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 계속 들으실 수 있고 알림 설정하시면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댓글로 마음 나눠주세요. 오늘은 옹고지신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경조사 부담체면 서러움 유산 후에 그 과거들이 만든 마음의 무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산지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배우는 지혜, 남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때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용기를 내시면서 과거를 배움으로 삼아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